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여전히 2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중인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매주 저희가 이제 짚고 있는데요. 근데 전날보다 확진자가 좀 감소해서 이거 좀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글쎄요. 아직은 뭐 꺾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난 몇 달 동안의 큰 변동성이 없이 뭐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씩 줄어드는 기미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염 경로 불명인 환자들이 28% 정도 달하고 있고요.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사실은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역 통제가 듣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자연적인 집단 발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뭐 이것이 통제가 더 된다고 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이달 한 달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19분으로 하루 평균으로 치면은 2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명 정도로만 줄면은 아마 0.1% 정도의 치사율이 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것인데 결국은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고위험군, 고연령층들이 많이 예방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사망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접종을 아직도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특히 뭐 50대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여서 당분간 아마 이 숫자는 유지되면서 한 3주를 좀 잘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더 안정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 변이주가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영국 변이주가 우세종이지만 남아공 변이주보다 오히려 인도 변이주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를 얼마나 빨리 늦출 수가 있느냐. 뭐 확산세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늦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영국 변이주나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많이 감염이 되는 상황들이 있고 특히 또 뭐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도 변이주의 추세를 잘 살펴봐야 되고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하면서 3주 정도가 더 지나면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이제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전에도 3주 연장했었죠. 3주 동안 아까 백 교수님 말씀처럼 추이는 횡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말 효과 때문에 한 400명대를 보면 떨어지나. 근데 또 600~700명대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00명대를 저희가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추세를 보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가 얼마냐. 그럼 대략 500명 후반에서 600명 초반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통제는 되고 있는데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방역 당국이 애초에 봄으로 돌아가면 목표는 한 200명대까지 떨어뜨린다면 다양한 좀 이 방역을 해제하거나 이 거리두기 방식을 바꾸는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 달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3주를 더 7월 초까지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통제가 된다면 아마 7월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3주 더 연장하고 이제 새롭게 개편될 거리두기의 경우에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알 수 있을 예정이죠. 텐데 이미 어느 정도 그 얼개가 보도가 된 바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600명대 평균 확진자의 횡보를 지금 최근 들어 보이고 있는데 3주 거리두기는 연장이 됐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제 7월 중에 도입이 될 것이니까요. 근데 그 도입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좀 완화적인 측면들이 많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좀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을 경청해야 되겠지만 우선 기존에는 이것을 좀 더 일찍 전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4차 유행의 조짐이 있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또 폭증하는 그 확진자 추세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면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못 바꾸고 지금 지속하고 있고 이 특정 일부 지방에서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예. 그것도 뭔가 효과를 이제 이 평가하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나오는 거리두기 체제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5단계가 4단계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 체제가 4단계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자율과 책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지금 업종별로 예.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사실은 같은 헬스 연습장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 다른 거죠. 예.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넓으냐, 좁으냐, 환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선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예. 이 준수 속에서의 이 영업 환경에 맡기고 문제가 터지면 업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근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네. 그럼 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고 사실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 역학조사를 해보니 상당수 방역 수칙이 어겨졌다 그러면 네. 강력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업종별로 자율권을 주되 그럼 영업시간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2단계면은 예. 자정 혹은 뭐 이 좀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지금 이 바뀌는 체제의 2단계에서는 사실은 8명까지 모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예. 이게 3단계가 되면 5인 이상, 예. 4단계가 최고 단계인데 예. 그렇게 되면 3인 이상 집합 금지면서 사실상 일몰 후에는 모임을 이제 권고하지 않는 예, 강제적으로 하진 않지만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위 단계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지게 되지만 2단계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완화되는 부분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을 할 때입니다. 그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콘서트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0명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완화를 하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이 좀 위험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로 아마 시도는 해보겠죠. 예. 좀 더 우리는 방역에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50% 접종을 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완전히 완화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야외 구장에서의 뭐 몇 명 들어가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예. 하지만 공연장이라든지 뭐 체육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내 환경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환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콘서트라는 것은 특성상 아주 과도한 몸짓들을 하게 되고 함성 지르기 같은 게 분위기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잘 컨트롤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또 입장할 때는 사실 순서대로 잘 들어가는데 퇴장 시에는 항상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디든지 꼭 화장실이 부족하고 특히 여자 화장실이 꼭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여자 화장실 같은 데에 있어서의 거리두기라든지 위생수칙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게끔 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시민인식은 높아서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뭐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뭐 전제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 그 콘서트장 이런 것도 뭐 모이는 건 4,000명인데 함성 지르기가 불가하면 글쎄 뭐 상상만 하더라도 그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뭐 가수랄지 가수분들이나 즐기는 관객분들이랄지 이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뭐 상식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접종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1차 백신 접종자 추이를 보면은요, 5월 28일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2주 만에 500만 명이 놀라운 속도이긴 합니다. 500만 명이 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접종 후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0시 기준으로 1,056만 5,404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20.6%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접종자도 263만 6,135명을 나타내면서 5.1%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 2차 접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얀센 백신이 한 번만 접종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반기 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의 달성을 위해서는 3분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우선 접종을 해달라는 곳들의 요구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2분기까지의 1,300만 명, 1,400만 명, 또 그 이상도 물량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약간 모자라고 있지만 혹시 코박스 퍼실리티의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거의 100만 명 물량 정도 더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3분기는 과연 어떨까? 우리 지금 예상으로는 파이자 백신도 3,300만 명, 모더나도 2천만 명분씩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물량 확보가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는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선 접종을 할 것이냐? 무조건 물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빨리 맞춰야 되는 것은 맞겠죠. 예. 그럼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연령별로 보면은 50대는 역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로 치고 먼저 맞아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이하의 연령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령과 이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49세부터 18세까지는 우선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먼저 다 맞추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8, 9월 사이에 이 2,300만 명 맞추려면은 역시 연령 제한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좀 이 18세부터 30세 정도까지는 지금 mRNA 백신,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맞으면 심근염이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자연 발생보다는 확실히 많아요. 예.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고 경증으로 대부분 끝난다고는 하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경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선택권을 준다면은 얀센이나 혹은 그 노바백스 같은 것들이 승인이 이제 난다면은 7, 8월 지나면은 예. 그러면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남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선택적으로 모더나 파이자가 아니고 예. 이런 얀센이나 이런 백신들을 맞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예. 그건 아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셔도 되고 본인이 파이자가 더 좋다고 그러면 뭐 파이자 맞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선택권을 좀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분만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3,600만 명보다도 좀 더 많은 연령들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12세부터 15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네. 이 부분도 제일 최후에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우선순위에서 제일 낮은 것은 맞지만 이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은 이 연령층들이 맞지 않으면 사실 집단 변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최후에 이 12세부터 15세까지의 예. 지금 아직은 승인되지 않은 이 연령층들을 파이자 혹은 모더나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두 가지 백신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맨 마지막 우리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고 이런 지점들을 보면 물론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이제 고위험군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물론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지역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주도민들을 먼저 마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저희가 오늘 따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방역 당국이 고민해야 될 몫이니까요. 그리고 인센티브,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지역적으로도 그 각 지자체마다 여러 지금 인센티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고성군에서는 접종 우수 마을에 10억 원까지 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각 지역들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인센티브를 1차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접종 예약률을 80% 이상으로 거의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할 수 있다, 예.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생겨서 사실은 직계가족 모임에서도 숫자에 좀 여유가 생긴다든가 이런 이제 메리트들이 있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되면 7월 이후에는 해외여행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 흥미를 돋구는 정말 이 네. 인센티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고성군은 참 특이한 경우예요. 네.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10억 원을 그 마을에 주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네. 마을에서 뭔가 이제 공공사업을 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까진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이 화제로 많이 보셨지만 로또 주고 로또 예, 맞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백신 접종에 그래도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메리트. 전 제일 강력한 건 역시 해외여행인데 예.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학 때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이하는 해외여행이 당분간은 어려워 보여요. 예. 하지만 적어도 효도 관광 정도는 먼저 풀리는 여행이 단체 관광, 패키지만 주로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여행사는 방역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동선이 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그리고 이제 같이 트래블 버블을 공유하는 안전 국가끼리만 예.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선호하던 관광지거든요. 사이판이라든가 괌이라든가 혹은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 여름 이후에 아마 첫 번째 이 단체 관광객을 태운 비행기가 뜨는 순간 예. 저는 인센티브 효과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코로나19 상황 짚도록 하겠고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순서 더 함께해 주실 거고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